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시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연호입니다.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에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는 것과 현금 청산을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현금 청산과 분양 신청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금 청산과 분양 신청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 청산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물건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것이고요. 분양 신청은 내가 해당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는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 해당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과 본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분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내가 보유했던 부동산인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에다가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한 권리가액이 내 재산으로 인정되고요. 추후에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차익만큼 분담금을 지급하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10억 원인데 내 기존 부동산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5억 원이고 비례율은 110%라면 해당 조합원은 4억 5천만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나빠져서 비례율이 90%로 떨어진다면 해당 조합원이 내야 되는 분담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반면에 현금 청산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금 증액 절차에 따라서 최종 보상금이 산정되고 재건축의 경우에는 민사사건인 매도 청구 소송으로 매매 대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구역에서 실제로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이사비와 같은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끔씩 재개발은 공시지가 그대로 보상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감정평가 과정에서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와의 격차를 보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인근 시세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결국 분양 신청은 해당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내 부동산과 추가 현금을 투자해서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잘 예상하셔야 하고요. 예상되는 투자 결과가 현금 청산을 받는 것보다 못할 것 같다면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된 후 120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합은 분양신청 안내서와 같은 제목의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면서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신축 아파트의 타입별 분양가와 추정 비례율, 추정 권리가액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합에서 제공한 책자와 통지문을 보고 내가 분양 신청을 할지 말지, 분양 신청을 한다면 어떤 타입의 물건을 우선순위로 분양 신청을 할지 등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받을 보상금을 최대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증액 절차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3단계로 진행되고요. 재건축은 민사소송인 매도청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상금은 각 절차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 인근의 시세를 고려해서 결정하는데요. 보상금 산정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만약 내가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만약 시세를 알아보고 비교해보아도 결정 내리기 어려워서 일단 분양 신청을 하긴 했는데 분양 계획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는 정관에서 분양 계획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분양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러한 정관 규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비록 분양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을 현금 청산 대상자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청산과 분양 신청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해당 사업의 사업성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일단 현금 청산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겸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감정인과 같은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주 토지 보상금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